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TV 양기옥 변호사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집차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컨대 버스 회사에 버스가 무지 많지만 사실 집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어떤 운전자가 자기가 버스를 사는 겁니다. 버스를 사서 관광회사 같은 게 더욱 그렇죠. 버스를 사서 그 회사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는 그 버스를 갖고 있다고 해서 누가 많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이름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차를 회사 차로 넘겨놓고 자기는 지입료만 내고 거기에서 얻은 소득의 전부를 자기가 갖는 거죠. 지입료를 제한. 그걸 우리가 지입차라고 하는데요. 일단 서류상은 이 지입차의 경우는 지입이 된 회사, 버스 회사, 관광회사, 요즘은 무슨 이렇게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학교 이런 데도 또 회사 같은 데도 이 지입차 형식으로 많이 운행을 한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지입이 된 회사, 지입을 받은 이 회사가 명의상은 자기 이름인데 이것을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이 차를 처분을 했다. 혹은 처분은 사실 쉽진 않겠죠. 왜냐하면 맨날 그 지입한 분이 운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이게 배임죄에 해당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순수 법 이론으로만 보자면 배임죄가 안 된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1심에서는 배임죄가 된다. 그런데 2심에서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다시 1심에서는 들어서 배임죄가 된다고 판례를 내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요. 차주들이 이 버스 그 대금의 전액을 부담해서 버스를 사서 이 회사에 이 버스를 지입하면서 지입료로 매달 그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버스는 이 버스 회사,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이 돼 있죠. 그리고 차주들은 매달 20만 원씩 지입료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송회사 명의로 이 버스가 등록 유지되고 있지만, 과태료가 나오거나 무슨 세금이 나오거나 이거는 전부 이 차주들이 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운송회사에서 이 지입받은 그 버스들에 대해서 아마 경영난이 있고 그러니까 2015년 1월부터 약 3차례에 걸쳐서 1억 8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쓴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차가 자기 이름으로 돼 있어서 우선은 대출이자 같은 건 자기가 내겠죠. 이 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내겠지만 나중에 혹시 정말 회사가 어떻게 힘들어져 갖고 이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은행에서는 이 차들이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1심에서는요. 이 운송회사와 차주들이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송회사는 차주들과 신임관계에 의해서 차주들의 그 재산인 지입 차량에 대한 권리를 보호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배임죄다. 그래서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항소심 2심에서는 어떻게 해서 무죄를 선고했냐면요. 일단 지입계약을 체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입회사 대표가 이 차량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이런 처분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곧바로 형사 책임을 묻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입회사가 지입계약 체결 시에 지입차량 소유권을 차주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무슨 내면에 약정을 했다거나 혹은 지입차량의 매매나 근저당권 기타 처분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입회사에 대해서 지입 차량을 매매하거나 근저당하거나 이런 처분을 행위를 하면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없지 않냐. 그래서 이 사건에서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서 구체적 내용은 아까 이제 구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법원은 그건 아니다. 우리 법원에서는요. 이 운송회사 대표가 이 차주들과 매달 20만 원씩 지입료를 받지 않았냐. 그리고 지입 차량을 관리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구두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것을
그다음에 뭐 세금이 나오고 뭐야 과태료 나오고 그러면 다 차주들한테 받아서 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입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그럼 오히려 지입계약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마음대로 처분을 해도 된다? 이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타인의 사물을 관리하는 자로 봐서 이것은 배임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해서 이 원심 판단을 잘못됐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이치에 맞을 것 같으시죠?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이 법의 그 판단에 있어서도 어떤 그 법적 논리보다 더 그 이면에 숨은 그 내면의 의사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이런 판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글 댓글로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